광장장애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. 우선은 광장장애라고 하면 상황이나 어떤 장소에 대한 불안을 좀 느끼는 게 최소 6개월 이상 됐을 경우에 이제 광장장애라고 좀 진단 내려지는 부분이 있어요. 그러면 이런 사람들 좀 특징을 좀 살펴보면요. 보통 10대 이후부터 이제 20대 초반까지 좀 많이 그 광장장애를 좀 경험을 한다던가 아니면 중년 이후에 좀 경험을 좀 많이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. 그리고 여성과 남성 중에 여성이 조금 더 많고요. 여성이 왜 많냐 하면은 이제 성 역할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이나 심리적이거나 사회적인 어떤 요소들 때문에 광장장애가 조금 남성보다 좀 여성이 좀 더 많은 그런 부분을 좀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유아가 보통 좀 많이 광장장애가 좀 있는 경우가 좀 있어요. 그리고 기질적으로 좀 살펴보면은 예민하거나 아니면 의존적인 그리고 불안이 좀 많이 높아서 스트레스에 조금 취약한 사람들이 광장장애 진단을 좀 받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. 그리고 자신감이 좀 낮아서 우울하거나 위축적인 그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. 그러면 이유가 왜 광장장애가 걸리는지 원인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 어린 시절에 어떤 분리불안을 좀 경험하거나 아니면 어머님이나 아버님하고 어떤 그 떨어져 상실한 그런 부분, 그리고 유전적인 어떤 부분, 그 다음에 이제 신경전달 물질로 인해서 광장장애를 좀 걸릴 수 있다라는 거, 그 부분이 좀 있어요. 그리고 그러면 이 광장장애 진단을 좀 어떻게 하는지 좀 살펴보면은 극심한 어떤 공포, 불안을 최소 2개 이상 좀 느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. 그러니까 상황이나 장소에 대해서 예를 들어 대중교통을 좀 이용한다던가 아니면 열린 공간. 열린 공간이라고 하면 뭐 주차장이나 다리나 어떤 시장 그런 장소는 좀 크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열린 공간 아니면은 밀폐된 곳도 좀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. 밀폐된 곳이라고 하면은 뭐 상점이나 아니면 뭐 영화관이나 그런 부분에서 어떤 불안이나 아니면 공포를 좀 느끼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. 그리고 어떤 줄 서는 부분 아니면 사람들 속에 있거나 아니면 집 밖에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불안이나 공포를 좀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그런 부분이 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광장장애가 진단이 내려지고 안 내려지고 그런 부분이 좀 있으니까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광장장애도 공황장애처럼 이렇게 공황 발작 비슷하게 좀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못할 것 같은 어떤 두려움이나 불안 때문에 그 상황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. 그래서 공포나 불안이 좀 생기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얼마만큼이냐에 따라서 광장장애가 좀 진단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따라서 그렇게 좀 차이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것도 감별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을 좀 감별 진단을 해야 되는지 좀 살펴보면은 사회불안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어떤 상황이잖아요. 하지만 광장장애는 그냥 어떤 상황인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그거 부분을 좀 감별해야 된다는 거. 그리고 특정 공포하고 특정 공포도 자연환경이나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좀 감별해야 된다는 거. 그리고 분리불안이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도 좀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별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. 그리고 신체 변형 장애라고 해서 신체 변형은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신체에 관련된 거지만 요거는 이제 어떤 장소나 상황하고 좀 같이 겹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 부분하고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별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장애도 같이 동반해서 좀 오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. 어떤 부분이 좀 같이 동반해서 오냐 하면은 뭐 우울이나 불안이나 어떤 광장 장애하고 좀 같이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광장장애를 경험하면 이제 상담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희 아르테 심리상담센터처럼 심리상담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이가 어리면 놀이 과정에서 아이가 이제 두려움을 느끼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나
그런 부분을 이제 놀이 과정에서 이제 연출하면서 서서히 공포를 아이가 좀 극복해 나갈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. 미술치료 같은 경우 작품을 만들면서 내가 이제 두려움을 좀 극복하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뭐 어떤 구체적인 이득을 본다든지 아니면 스트레스 상황을 내가 어떻게 관리를 좀 할 건지 그런 공포 상황을 내가 어떻게 좀 조절할 건지 그런 부분을 좀 같이 다뤄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심리상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지행동 치료를 해서 천천히 어떤 두려운 뭐 상황이나 장소에 대해서 노출시켜가지고 할 수 있을 수도 있고요. 아니면은 이제 지금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고들이 비합리적인 거를 좀 인식을 시켜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보통 아이들을 뭐 놀이 치료가 됐든 미술 치료가 됐든 심리 상담을 하고 난 다음에 부모 상담을 좀 통해서 부모 상담은 이제 아이를 좀 어떻게 케어하면 좀 좋을지 그런 아이의 올바른 양육 방법을 좀 안내를 좀 통해서 이제 저희 아르테 심리상담센터에 오시면 이제 그거는 그거대로 좀 진행을 하고 또 집에서 아이를 좀 어떻게 케어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같이 좀 하면은 실험지 효과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진행을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아이가 심한 경우에는 약물도 복용할 수 있는데 약물 같은 경우에는 공황장애처럼 뭐 항우울이나 항불안 관련된 어떤 약물을 같이 복용하면서 좀 상담을 좀 진행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우리 아이 어떻게 집에서 좀 케어하면 좋을지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요. 아이가 두려움이나 어떤 상황에 대한 어떤 장소에 대한 두려움이 좀 많기 때문에 그거를 좀 서서히 노출시키는데 어머님이 임의대로 노출시키는 게 아니라 아이가 그거를 좀 극복할 수 있게끔 어떤 마음가짐이나 어떤 그런 각오가 좀 해고 그렇게 해서 조금 정말 이게 노출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모를 정도로 해서 조금 서서히 노출시키는 방법도 있고요. 아니면 아이가 엄마 나 한번 뭐 해볼게 해갖고 아이가 뭔가를 노력하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격려나 칭찬해줄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. 아니면 아이가 불안은 그건 난 못하겠어 하면은 그거가 조금이라도 올 것 같으면 어떻게 스트레스를 관리할 건지 그런 부분을 좀 아이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좀 진행해 나가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는 걸로 하고요. 우선은 광장장애라고 하면은 어떤 상황이나 장소에 대한 어떤 불안으로 인해서 오는 경우를 얘기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런 아이들 특징은 이제 기질적으로 좀 예민하고 그 다음에 불안이 좀 높고 스트레스에 되게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집에서는 아이가 두려움 상황을 좀 극복해 나갈 수 있게끔 어떤 자극을 좀 서서히 좀 줘서 아이가 두려움을 좀 극복해서 아이가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은 불안을 좀 느끼지 않는 그렇게 그 환경을 좀 제시해 주셔도 상관은 없고요. 그리고 아이가 뭔가 노력했을 때 어떤 칭찬과 격려해줘야 된다는 거, 그리고 아이가 스트레스를 좀 어떻게 관리하면 좀 좋을지 그런 부분을 좀 같이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